안녕하세요.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. 자,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개인회생의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? 그쵸? 내가 가진 빚의 일부분, 많게는 90%까지 탕감이 돼주는 그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죠.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.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어느 정도 탕감을 받고 최대 90%, 보통 한 50% 정도 탕감을 받고 남은 금액을 뭡니까? 제가 매달 버는 수입에서 이제 최저생계비를 빼고 그쵸? 그 금액을 갚아 나가는 거죠. 즉 내가 빚이 예를 들어 1억이 있다면 보통은 한 50% 탕감돼서 5천만 원만 최소 변제 기간인 36개월 정도만 이렇게 매달 납부해 나가면 남은 이제 1억에서 5천을 갖고 남은 5천만 원은 탕감해 주는 게 그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치르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뭡니까?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거죠. 하지만 보통 이렇게 빚 전체에 대해서 일부만 갖고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인데요. 예외적으로, 예외적으로 원금, 즉 빚 원금을, 채무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예외적으로 채무 일부가 아니라 채무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재산이 많은 경우. 내가 재산이 많아요.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예를 들어 제가 한 10억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. 내가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한번 가치를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 돼요. 그런데 빚이 또 얼마다? 빚이 한 10억 근처예요. 내가 비록 재산이 10억이긴 하지만 이거 전부 다 부동산이야. 근데 이거 10억은 당장 지금 매달 이자도 내야 되고 갚아야 되는데 어떡해.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탕감은 해줍니다. 대신 뭡니까? 이거 다 갚아야 돼요. 10억. 아니 개인회생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매달 받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갚는 게 개인회생 제도 아니야?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이 500인데 내가 혼자 살아. 그러면 한 약 2022년 기준 한 약 12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480만 원. 이 돈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죠. 여러분들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큰 대원칙이 뭐죠?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죠. 즉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?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돼요. 이 500만 원을 받는데 요 120만 원 제외하고 요 480만 원씩 36개월 갚는다고 해서 10억이 되겠어요? 이 10억 이거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니까요. 3년 계산해서 아니 최장 60개월 해도 만약에 10억이 안 된다. 그러면 개인회생은 안 되는 겁니다. 어떻게든 뭐예요? 이거 이상 갚아야 돼요.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. 아니 어차피 원금 다 갚아야 되는데 개인회생 왜 해? 근데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죠. 이 탕감 말고도. 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뭡니까? 원래 제가 개인회생 만약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요. 계속 독촉을 받죠. 그리고 뭐예요? 계속 연체이자가 붙습니다. 예. 하지만 개인회생을 밟으면 비록 내가 36개월이나 최장 60개월에 걸쳐서 결국은 내가 이 원금 10억을 다 갚아야 되더라도 뭡니까? 그 사이에는 뭐예요?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원금을 다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월 소득이 많은 경우.
월 소득이 많은, 월 소득이 많은. 자, 그 개인회생의 최저 변제 기간이라는 게 있죠. 그게 몇 개월이죠? 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36개월입니다. 최장 60개월이죠. 그러니까 보통 36개월 동안 내가 받는 소득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36개월을 갚아 나가면 면책이 돼요. 그렇죠?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빚이 2천이에요. 근데 내가 월급이 한 300이에요. 그렇죠? 그럼 내가 혼자 살아. 그럼 120 제외하면요. 그러면 280. 280만 원을 매달 내면요. 이 2,000원 금방 되죠? 몇 개월 만에 됩니까? 한 8개월 정도 되면 다 갚아버려요. 예. 36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? 예. 이런 경우에도 원금을 다 갚아야 되겠죠. 이런 경우에도 원금을 다 갚아야 된다. 월 소득이 빚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. 절대적으로 뭐 내가 월 1,000 번다, 뭐 월 5,000을 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빚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원금을 다 갚을 수도 있다. 왜? 최저 변제 기간이 36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받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그 돈을 납부를 하면 36개월 되기 전에 혹은 36개월 딱 될 때 다 갚을 수가 있겠죠. 예. 자, 세 번째. 도박으로 빚진 경우.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,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을 지는 경우에는 뭡니까? 그거는 탕감을 해줍니다. 그건 탕감을 해줘요. 서울만 지금 그렇죠. 2022년 기준 서울회생법원만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빚을 진 경우에 탕감을 해주는데요. 아직 지방은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고요. 근데 서울회생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도박.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토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카지노라든지 예? 뭐 그런 도박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진 경우에는 요거는 뭡니까? 전부 다 재산으로 봐요. 그럼 제가 우리 1번 찾아볼 때 뭐였죠?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. 자, 이거를 다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이상으로 돈을 갚아야 돼요. 결국 이 돈은 뭐예요?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원금 탕감이 어려워요. 그래서 이게 만약 원금이라고 한다면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다 갚아야 된다. 그래서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. 예를 들어 내 빚이 뭐 5천인데 이 5천 전부 다 도박으로 줬다. 다 갚아야 돼요. 그럼 대신 제가 1번 설명드렸죠. 어떤 효과는 있어요?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원금을 다 갚긴 갚더라도 뭐예요? 그동안은 뭐예요? 빚독촉에 시달리지는 않는다라는 거. 그런 효과 때문에 원금을 다 갚더라도 뭡니까?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다. 알아두시고요. 자, 네 번째. 지인한테 빚을 갚는 경우. 아니, 지인한테 빚을 갚는 게 뭐가 문제돼? 그러니까 이러죠. 개인회생 직전에 내가 미안해. 내가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돈 빌린 거에 대해서는 안 미안하죠. 보통 사람들이 안 미안해 합니다. 하지만 내가 개인한테 돈 빌린 거 있죠. 예.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렸다. 그건 갖고 싶어. 근데 그것도 뭡니까?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야 됩니다. 그거 일부러 누락시키면 안 돼요. 근데 그 지인한테 빚을 갚기 위해서 뭡니까? 대출을 받았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개인회생을 11월에 들어갈 건데 딱 계획을 잡아놨어요. 10월 달에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. 얼마요? 한 1천만 원 받았어요. 이 1천만 원 왜 대출 받았어요? 소명하라고 합니다. 나중에 전부 다 법원에서. 이거를 뭐한테 갚기 위해서? 지인한테 갚기 위해서. 그러면 뭡니까? 이 돈도 탕감 안 됩니다.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? 재산으로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. 재산으로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. 즉 뭐예요?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.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이상한 돈을 갚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원금 탕감이 안 됩니다. 안 돼요. 이 경우에도 이 대출금 다 갚아야 됩니다. 결국 다 갚아야 돼요. 다 갚아야 됩니다.
자, 이번 시간에는 보통 이제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내가 가진 전체 빚에 대해서 일부만 성실하게 최저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만 꼬박꼬박 일정한 돈을 갚으면,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가용소득이라고 하죠. 그 가용소득만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이지만,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 일부가 아니라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유형도 있다라는 거,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용석 법무사였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